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조효라입니다. 날이 정말 덥죠. 해마다 더 더워지고 또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독일 PM 비타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PM은 식품이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PM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비타민을 사서 먹고 궁금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약국에 재방문을 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PM은 워낙 흡수율 면에서도 좀 탁월하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이 생기시고 좀 반응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PM의 그 PM 제품들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파워 칵테일을 보시면 질병 치료 중이거나 알레르기, 그리고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당연한 거죠. 그 질병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이 알레르기도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특별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이 흡연자는 섭취 시에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칵테일 말고 제슈추에도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흡연하는 사람일 경우에 고함량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함량은요, 7mg 이상을 말하거든요. 이 고함량을 7mg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제일 슈추가 하루 권장량 주로 한 스푼이죠.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인데 그게 0.7mg이고요.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한 포에 1.8mg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제슈추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10스푼씩 그리고 파워 칵테일을 4포, 5포씩 지속적으로 그것도 흡연자가 그쵸? 그렇게 먹기에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일종의 의무성 경고 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그 비타민 A의 전구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신체의 세포 성장 발달 그리고 특히나 피부 점막 건강에 꼭 필요한 게 베타카로틴이고요. 섭취할 경우에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영양소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보시면 고카페인 함유라고 써 있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1일 섭취량이 3스푼이죠. 3스푼의 총 카페인 함량이 30mg이거든요. 파워 칵테일에도 액티바이즈에도 두 제품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 카페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믹스커피라고 하나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60에서 70mg 정도고요. 아메리카노, 그죠? 그거는 보통 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카페인 함량이 훨씬 높아요. 조금 수치가 낮은 곳이 110 정도에서 많이 들어있는 브랜드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200mg이 넘는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이 한 130mg 정도라고 해요. 더군다나 PM 식품에 포함된 카페인은요. 천연 카페인이고요.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이라고 하면 PM 식품은 결합 카페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사실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고카페인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그쵸? 헷갈리기. 그리고 성인이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이 400mg이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mg 이하래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식품들에 비해서 고카페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카페인을 뭐 결합과 비결합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식품이든지 간에 임산부하고 어린이는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왜? 임산부들을 상대로 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임상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PM은 영양소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원료로 만든 안전함을 검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토레이트 한번 살펴볼까요? 파워 칵테일과는 좀 다른 성분이다 보니까 다른 주의사항이 보이죠.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고칼슘 혈증이라는 거는 혈액 내에 칼슘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보다 많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하는 건 맞아요. 이 고칼슘 혈증은 칼슘 배출을 칼슘을 배설하는 그 배설이 되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감소시키는 신부전이 있다거나 그리고 악성 종양, 갑상선 기능 문제라든지 그리고 호르몬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시고요. 칼슘이 어디에 가장 많이 필요하죠? 우리 뼈하고 치아에는 99%가 있고요. 혈액이랑 피부에는 1%라는 거예요. 혈액에는 칼슘이 많지만 만약에 뼈에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이상이시라면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 같은 걸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칼슘은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먹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고 입자가 작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닥터 월렉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147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책이 미네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내용도 보이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연, 마그네슘, 크롬이 필수 영양소인데 왜 이런 말이 써있지? 하고 문의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연과 마그네슘처럼 크롬도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메트포르민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용량이나 섭취 시간을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약물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좀 증폭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의 가이드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마다 식약처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대로 표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PM의 대표 제품 3가지에 나와 있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PM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비타민보다 흡수가 조금 많이 빠르죠. 그래서 건강을 찾았다. 가지고 있던 증상이 좋아졌다. 정말 뭐래도 안 좋아지던 것들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사례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드시고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 만약에 나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싶은 분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나은 건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기초 3종 세트를 3개월 이상 드셔보시고 PM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을 하시고 제 소비자나 사업자가 되시는 분들께 PM 비타민의 성분, 효능, 섭취 방법을 개인에 따라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이미 드시고 계시다면 파트너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또 이 다가오는 환절기 건강도 챙길 수가 있거든요.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에어컨을 트시더라도 환기 잘 해주시고 마시는 물 있죠? 물도 잊지 말고 자주 드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PM 전문가 효라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